백구야, 왜 그러니? 집에 가자니까? 선자가 백구의 목줄을 끌어당기려는 순간 옆에서 서윤이가 난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발이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는 찰나 서윤아, 안 돼! 선자가 외쳤지만 아이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맹수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아이를 향해 곧장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서윤아, 백구야! 선자의 절규가 다리 위를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강원도 깊은 산골마을 둔미리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새벽 공기는 한 방울씩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이선자는 작은 나무 평상에 앉아 손녀 서윤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장에 나가실 거죠?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자의 손이 멈춘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할머니가 기른 고추와 상추를 팔아야 서윤이 학용품도 사고 말이야. 이선자는 이른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 밭일을 하고 장에 나가 소박한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간호사로 일했던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선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시선을 피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수군거렸습니다. 선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그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백구는 언제 왔어요? 서윤이 문득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맴돌고 있는 진돗개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개를 처음 본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떨고 있던 새끼였는데 누구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자가 데려왔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났지.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할머니가 데려온 거야. 백구는 마치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처럼 선자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는 언제나 주인을 향한 깊은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윤이와 함께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시작된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히 중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장터에서 선자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그녀의 나무를 사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유독 차명자만이 멀리서 선자를 바라보며 옆 상인과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아직도 뻔뻔하게 여기 나와 앉아 있어. 차명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선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선자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작은 다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리 밑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흘러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다리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다리 위에서 갑자기 백구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강 쪽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이상하게 여기며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물을 향해 짖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집에 가자. 선자의 목소리에도 백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도 호기심에 다리 난간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선자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위험해, 서윤아. 물가에는 가면 안 돼. 결국 선자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억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며 다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지만 선자는 그저 개의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행동과 함께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 깊이 묻어두려 노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백구의 행동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다리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물을 향해 짖곤 했습니다. 선자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왜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서윤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선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쎄, 아마 물고기 냄새를 맡아서 그런 게 아닐까? 선자는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자는 서윤이와 함께 백구를 데리고 마을 뒤편 산책로로 나섰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백구는 앞서 걸으며 시큼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런 평온한 시간들이 선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빠는 왜 집을 나가버렸어요? 서윤이가 갑작스럽게 던진 질문에 선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빠를 본 적도 없지만 서윤이 마음속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작은 그리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들은 다시 그 다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백구는 어김없이 다리 중앙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집에 가자. 선자가 목줄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서윤이가 호기심의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이 난간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서윤아, 위험해. 선자가 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이의 작은 발이 미끄러지면서 다리 난간을 넘어 물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선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생명이 모두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아, 백구야. 선자의 비명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도 망설이지 않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물속에서 백구는 서윤이의 옷을 물고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재빨리 두 생명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행히 서윤이는 큰 부상 없이 물에서 나왔지만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선자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구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를 구한 후에도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됐어. 나와. 선자가 불러도 백구는 물속으로 들어가 한참을 잠수했습니다. 그러더니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나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이는 마을 이장 오진수였습니다. 그는 선자와 서윤이를 걱정하며 다가왔지만 백구가 물고 나온 금속 상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오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신기한 듯 금속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서윤이가 물방울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선자도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상자는 오랜 시간 물속에 있었던 것 같았지만 금속이라서 그런지 완전히 부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열어봐야 알겠네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의 군번줄과 낡은 편지,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선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오래전에 실종된 자신의 남편이자 다름 아닌 서윤이의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선자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자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 남편 얘기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오래전에 실종됐다고 했는데. 선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시간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다시 한번 물가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자가 발견한 금속 상자 주변에 둘러서서 술렁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주민들이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진 속 사람, 혹시 이 신의 남편 아닙니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사진을 놓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서윤이가 젖은 옷을 입은 채로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자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윤아. 내 할아버지시다. 선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오진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매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금속 상자를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장님, 이 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오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선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었지만 비닐에 쌓여있던 덕분에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자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선자는 남편의 친숙한 필체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선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누명을 쓰고 쫓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선자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군납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남편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부 고발을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한 게 맞았구나.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편지의 내용을 듣고 서로 놀란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편지에 오진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년회장이었던 그는 이 사건을 덮는데 관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진수를 향했습니다. 이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한 주민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오진수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다시 드러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사정이 복잡했어요. 오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물 위로 떠오른 이상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지금까지 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정말로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피했구나. 선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된 오해였던 것입니다. 백구는 여전히 물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더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자는 백구가 단순히 우연히 그 상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선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백구는 선자를 향해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이 모두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선자를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차명자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일어난 일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퍼뜨린 소문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구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향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선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백구가 찾으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선자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남편의 글씨를 따라가는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나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다. 군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다. 특히 청년회장 오진수는 그들과 손을 잡고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 선자는 이 대목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으로 지내온 오진수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모든 진실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 아들 태수에게 아빠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전해달라.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간 아들 태수는 아직도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전날의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선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웅이었는데 우리는 죄인 취급을 했으니. 선자는 서윤이와 함께 다시 그 다리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오늘도 백구는 다리 위에서 멈춰서 물을 향해 짖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뭐가 더 있는 거니? 선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백구가 자신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모두가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진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자 씨, 어제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오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자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읽은 내용 때문에 오진수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남편분이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존경해왔던 이장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참아온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군납 업체들이 마을 개발 사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회장으로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만약 비리가 드러나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군요. 선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을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그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구가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잠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백구를 지켜봤습니다. 몇 분 후 백구가 다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입에 뭔가 다른 것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가방이었는데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뭔가 나왔네요. 한 주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군복 조각, 그리고 무언가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그것은 당시 군납 비리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자료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버텨온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짜 증거구나. 선자는 서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진수는 그 서류들을 보며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도 분명히 적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선자는 오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도 그리고 진실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계속해서 물가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아직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아직 뭔가 더 있는 거니? 선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선자를 향해 한번 짖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잠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나올 것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에 물고 나온 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설마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뼈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자의 남편 그리고 서윤이의 할아버지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선자는 그 뼈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지만 이렇게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괜찮다, 서윤아. 할머니는 괜찮아. 선자는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곧 경찰과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색대를 꾸려야겠습니다. 오진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청년들과 소방서 직원들이 급히 동원되었습니다. 백구가 뼈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강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백구는 수색대를 이끌며 계속해서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수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진흙 속에서 더 많은 뼈 조각들과 함께 낡은 군복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군번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선자는 그 군번표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남편 것이에요. 그녀는 오랜 시간 기억 속에 간직해왔던 그 숫자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곧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DNA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상 선자의 남편이 맞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선자의 남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자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말입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겠네요. 선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다시 물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을 향해 짖었습니다. 조금 더 하류 쪽이었습니다. 백구야, 또 뭔가 있는 거니? 선자는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백구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구는 이번에는 물속이 아닌 강변의 돌틈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된 또 다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자가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선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선자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였는데 지금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계좌가 있었다니. 선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통장을 자세히 보니 남편이 군 복무 중에 받은 급여와 상금 등을 꾸준히 저축한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통장 마지막 장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태수가 커서 이 돈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선자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선자는 그 메모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 선자는 1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이장님, 우리 아들 태수를 찾아야 해요. 선자는 오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려줘야 해요. 오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찾아야죠.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을 뒷산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낡은 옷을 입고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선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태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뒷산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중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뒷산을 향해 짖는 모습을 본 선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곳에 태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사실은 이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백구야, 너 혹시 태수를 알고 있는 거니? 선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뒷산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선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오진수는 특히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정말 태수가 이곳에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선자는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아빠가 여기 있을까요?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거야, 서윤아. 할머니는 그럴 것 같아. 선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산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니 작은 동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동굴 입구에는 누군가 생활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누군가 살고 있었네요.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굴 주변에는 간단한 생활용품들과 함께 오래된 신문지, 그리고 빈 깡통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태수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수야. 선자는 사진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뒤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남자는 33세 정도로 보였지만 거칠어진 외모와 낡은 옷차림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어린 시절의 태수였습니다. 태수야. 선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뒤로 물러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10년 동안 매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선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범죄자의 아들이라고요. 마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아니야, 태수야. 내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었어. 오히려 영웅이었어. 선자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군납 비리에 연루되어서 도망치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누명을 썼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선자는 지난 며칠간 발견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이야, 태수야. 백구가 강에서 찾아온 편지에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 선자는 남편의 편지를 태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의 친필을 보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그래. 그리고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선자는 은행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야. 태수는 통장을 보며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괜찮아, 태수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함께 살자. 선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모자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10년 동안 혼자 두고 가서 죄송해요. 태수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태수야. 엄마가 더 미안해. 진실을 더 일찍 밝혀내지 못해서 미안해. 선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서윤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낯선 듯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 눈동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야, 태수야. 너는 몰랐겠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너는 이미 집을 나가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 그 아이의 엄마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단다. 서윤이는 나 혼자 키웠어. 태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빠였다고요?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태수는 서윤이의 엄마를 사랑했지만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그녀의 인생을 망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떠났고 그녀와의 연락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끝내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이는 처음 보는 아버지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예요? 그 한마디에 태수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정말 미안해, 서윤아.
태수는 딸을 처음으로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체온이 그의 꺼져가던 마음을 조용히 덮여주었습니다. 백구는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태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상봉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진수는 특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이 가족을 10년간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산에서 내려온 일행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선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10년 만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책감과 반가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선자는 태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태수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이는 아버지 옆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서윤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빠는 잘못 생각해서 멀리 떠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단다. 그럼 이제 계속 우리와 함께 살 거예요? 서윤이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래, 서윤아. 아빠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태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오진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장님.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진수는 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야,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다. 내 아버지에게도 너희 가족에게도 큰 잘못을 저질렀어. 태수는 오진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자신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장님,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오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고 어머니는 혼자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자는 아들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복수보다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아버지도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이장님, 이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오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밝히겠어. 그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마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진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10년 전의 진실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그로 인해 선자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이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선자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진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 선자를 멀리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특히 차명자는 그동안 선자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선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한 할머니가 선자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몰랐던 일이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선자는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선자와 태수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자의 남편이 마을의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선자님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다른 주민도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자와 태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서윤이는 예전에도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긴 했지만 어른들의 말없는 표정이나 머뭇거림이 괜히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변화 속에서 서윤이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10년 만에 마을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동갑내기 친구들은 그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태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어린 시절 친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지내자. 태수는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선자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평화가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의 억울함도 풀렸고 아들도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이 모든 일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선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선자와 태수 그리고 서윤이가 한 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구도 그들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마을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선자와 태수 그리고 서윤이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태수는 마을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서윤이는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할까요? 서윤이가 태수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밭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자. 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선자는 이런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을 이제 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녀를 키우는 일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자 가족을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더욱 각별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선자님, 오늘 장에 나가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차명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선자에게 했던 일들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수가 있어서 괜찮아요. 선자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일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선자의 남편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도 세워졌습니다.
그 추모비에는 정의를 위해 희생한 영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진수가 직접 비용을 대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선자는 추모비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도 돌아왔고 서윤이도 할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자는 이제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자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마을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행복합니다. 선자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태수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작은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의 성실한 모습에 사람들은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태수야, 내가 돌아와서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 어린 시절 친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을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 태수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오진수는 이장직을 그만두고 마을의 일반 주민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선자 가족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선자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오진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선자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백구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자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더욱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구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뒷산으로 올라가 한 곳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백구를 찾아갔습니다. 백구야, 왜 여기서 혼자 있니? 선자는 걱정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선자를 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아프니? 우리 집에 가자. 선자는 백구를 안으려고 했지만 백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서윤이도 급히 뒷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백구의 상태를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집으로 가자. 서윤이가 백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서윤이를 향해 한 번 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백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백구야. 선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백구가 왜 떠나는 거예요? 서윤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편안히 쉬고 싶어 하나 보구나. 선자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백구를 위해 뒷산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백구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백구가 이 마을에 가져다 준 기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 선자는 무덤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서윤이는 백구의 무덤 앞에 작은 꽃을 올렸습니다. 백구야, 우리 가족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나는 백구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날 이후로 마을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선자와 태수,
서윤이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이 마을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서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물 위로 떠오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